자, 오늘은 원순열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일단 원순열은 순열이긴 한데 원형으로 배열하는 순열이야. 그래서 그러니까 순열은 배열을 하는 건데 원이니까 원형으로 배열하는 것을 원순열이라고 하거든. 자, 그래서 먼저 요 원순열이란 서로 다른 n개를 원형으로 배열하는 상황을 이제 원순열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근데 원순열 문제는 항상 문제를 풀다 보면 어떤 문구가 있냐면은 그 서로 다른 그러니까 원형으로 배열했을 때 서로 같은 것을 이제 하나로 생각한다라는 문구가 있어. 그건 뒤에서 다시 확인을 해줄게.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원형으로 배열하기 때문에 원순열은 회전을 시켰을 때 얘는 회전했을 때 합동인 것을 같은 것으로 취급을 해줘야 돼. 이렇게 돼. 자, 그래서 일단 그럼 우리가 순열의 수는 이제 MPR로 계산을 하는데, 그렇다면 이제 원순열의 수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한번 해보자. 자, 먼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원형으로 좌석이 배열되어 있다고 치자. 그래서 여기 1번, 그 다음에 여기 2번, 여기 3번, 여기 좌석이 있는 거야. 근데 여기 이제 세 사람 A와 B와 C가 입장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일단 입장을 하는 방법의 수는 A, B, C를 일렬로 배열하는 일단 6가지가 되는 건데, 그 6가지는 이제 이 A, B, C가 일렬로 배열할 때, 일렬로 입장할 때 이제 6가지가 되는 건데, 과연 저 원형의 좌석에다가 이제 앉혔을 때, 우리가 회전했을 때 서로 합동인 것을 같은 것으로 취급하기로 했기 때문에 원순열의 수는 6가지가 아니라 몇 가지가 나오는지 한번 봐야 돼. 자, 그래서 한번 여기다가 앉혀보면은, 자, 먼저 여기 A, B, C 이렇게 앉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A, B, C를 일렬로 배열한다고 생각해봐. 그럼 A, B, C, 그다음에 A, C, B, A, C, B, 그 다음에 B, A, C, B, A, C, 그 다음에 B, C, A, B, C, A, 그 다음에 C, A, B, 그 다음에 C, B, A 이렇게 있는 거야. 자, 근데 이제 이 원형의 좌석이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한다고 치자.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회전한다고 쳐볼게. 근데 회전했을 때 합동인 것을 서로 같은 것으로 취급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서로 같은 것으로 한번 표시를 해볼게. 자, 그래서 먼저 이 A, B, C를 이렇게 1회전 시켜봐. 한번 회전시키면은 그 배열이 C, A, B. 그러니까 얘를 1회전 시키면은 여기 C가 오고, 그 다음에 여기 A가 오고, 여기 B가 오게 되겠지. 그래서 얘랑 그 C, A, B니까 얘랑은 서로 같은 것으로 취급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얘를 한 번 더 회전을 시킬 거야. 얘를 한 번 더 회전을 시키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B가 오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C가 오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A가 오게 되는 거지. 그럼 얘는 또 어디 있냐면은 여기 있어. 여기 있기 때문에 얘네 셋은 서로 같은 것으로 쳐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요 세 가지를 한 가지로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고, 또 마찬가지로 자, 그 다음에 더 이상 얘네들하고 같은 건 없어. 왜냐면 얘를 또 회전을 시키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A가 오고, 여기 B가 오고, 여기 C가 오기 때문에 이제 원래 처음에 나왔던 그림하고 똑같잖아. 자, 근데 이번에 이제 얘를 한번 회전을 시켜볼게. 그럼 얘를 회전시키면은 B, A, C 이렇게 되겠지. 그럼 걔랑 똑같은 게 어딨냐면은 여기 있잖아. 이렇게.
근데 얘를 또 한 번 더 회전시키게 되면은 C,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A가 되기 때문에 또 누구랑 같냐면은 얘랑도 같은 거야. 그래서 얘랑 같은 것으로 취급해야 되는 것도 세 가지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세 가지가 한 가지로 주는 거지. 그러니까 원래 여섯 가지야. 근데 그 여섯 가지 중에서 그 세 가지씩 한 가지로 같은 것으로 취급을 해야 돼. 따라서 총 여섯 가지가 몇 가지가 되냐면은 두 가지가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세 가지가 같은 것으로 하나의 같은 것으로 취급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A, B, C를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의 수는 3팩토리얼 가지였어. 즉 여섯 가지였는데 여기서 그 우리가 얘네들을 만약에 원형으로 배열을 했을 때 회전시켰을 때 합동인 것을 같은 것으로 취급해야 되기 때문에 방금 어떤 상황이 발생했냐면은 세 가지 경우가 한 가지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그렇지? 세 가지 경우를 한 가지로 생각해야 되는 거니까 3으로 나눠줘야 되겠지. 따라서 얘를 3으로 나눠서 3명을 원형으로 배열하는 방법의 수는 2팩토리얼 가지가 되는 거야. 왜냐면 3팩은 3, 2, 1이고 걔를 3으로 나눴으면은 2, 1이니까 물론 2라고 써도 되지만은 2팩토리얼이라고 표현을 해도 되겠지. 따라서 3명을 원형으로 배열하는 방법의 수는 3팩이 아니라 3팩 나누기 3이 되겠지? 왜? 3명을 배열했기 때문에 세 가지를 한 가지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세 가지를 같은 것으로 취급해야 되기 때문에 3으로 나눠서 3팩 나누기 3에서 2팩토리얼 가지가 되겠지. 그럼 만약에 4명을 원형으로 배열한다고 치자. 그 4명을 만약에 배열을 하면은 총 4팩토리얼 가지가 있는 거야. 그치? A, B, C, D, A, B, D, C 이렇게 되는 건데 얘네들을 만약에 원형으로 배열했을 때는 몇 가지가 같은 것으로 취급되냐면은 아까 3명을 배열했을 때는 3가지가 같은 것으로 취급됐지? 근데 4명을 원형으로 배열했을 때는 4가지가 같은 것으로 취급해야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얘는 4팩 나누기 4를 해서 3팩토리얼 가지가 되겠지. 그럼 이제 얘를 이제 공식으로 만들면은 자 서로 다른 n개를 원형으로 배열하는 원순열의 수는 회전하여 같아지는 경우가 n가지가 있지. 우리 아까 3명일 때는 회전하여 같아지는 경우가 3가지, 4명일 때는 회전하여 같아지는 경우가 4가지. 그러니까 걔로 나눠줘야 되는 거야. 따라서 n가지씩 있으므로 n팩 나누기 n이 되고 걔를 정리하면은 n-1팩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게 원순열 계산하는 방법이 되는 거야. 자, 따라서 n명을 원형으로 배열하게 되는 경우의 수는 n팩이 아니라 n-1팩이 되겠지. 근데 이 공식을 뜯어보면은 원래는 n팩인데 얘를 n가지씩 같은 걸로 취급해야 되기 때문에 n으로 나눠서 n-1팩이 된다 라고 이해를 해주면 되는 거야.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서로 다른 깃발 4개를 원형으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를 물어봤어. 그러면은 원래 4개잖아. 4개를 원래 배열하면은 일렬로 배열하면은 4팩토리얼 가지인데 4개를 원형으로 배열할 때는 회전하여 같아지는 경우가 4가지씩 있는 거야. 맞지? 그러니까 이거는 한번 시간 남으면 해봐. 그러니까 이제 A, B, C, D 이렇게 있잖아. 근데 얘를 회전시켜봐. 얘를 90도 회전시키면은 D, A, B, 그 다음에 C가 되는 거고 얘를 또 90도 회전시키게 되면은 C, D, A, B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를 또 한 번 더 90도 회전시키게 되면은 B, C, D, A가 되는 거잖아. 근데 얘를 또 90도 회전시키게 되면은 누가 와? A, B, C, D가 되는 거니까 이거는 그냥 자기 처음에 주어졌던 그림이잖아. 그러니까 이 네 가지를 하나의 같은 것으로 취급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내가 4팩 나누기 4라고 했지? 그래서 3팩으로 계산하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한번 문제를 같이 풀어볼게.
자, 3번. 어른 2명과 어린이 4명이 자, 어른 2명과 어린이 2명이라고 했으니까 총 몇 명이야? 4명이지. 그리고 어른과 어린이는 그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것으로 당연히 취급을 해야 되는 거야. 따라서 얘는 서로 다른 4명이 원탁에 둘러앉는데 원탁에 둘러앉는다라는 것을 이제 원형으로 배열하겠다라는 거니까 몇 팩이야? 4-1 팩토리얼이 되겠지? 따라서 3 팩토리얼 가지니까 6가지가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옆에 4번은 원형으로 배열하는데 그러니까 원순열의 수를 구하는 건데 거기서 조건이 더 붙은 거야. 무슨 조건이 붙었냐면은 누구끼리는 또 이웃하여 앉아야 된대. 자, 그래서 이웃하여 앉는 경우의 수를 구할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 순열에서 이웃하는 순열의 수를 구할 때 했던 방법 그대로 쓰면 돼. 이웃하는 순열의 수 어떻게 구했어? 먼저 이웃하는 것을 하나로 묶었지. 하나로 묶어서 배열하면 되는 거잖아. 그 다음에 배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묶음 안에서 자리를 바꾸는 경우를 곱해줘야 된다고 배웠단 말이야. 만약에 예를 들어서 A, B, C, D, E가 있어. 얘네들을 이제 일렬로 배열한다고 쳐봐. 자, 그랬을 때 A, B가 만약에 이웃하여 서야 된대. 그럼 A, B를 하나의 세트로 생각해야 되니까 A, B를 하나로 묶어야 돼. 왜냐면 얘네들은 꼭 붙어 있어야 돼. 이웃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로 묶어주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5명이 이제 5명을 4명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야. 그럼 이 4명을 일렬로 배열하면은 4팩토리얼 가지가 되겠지. 그래서 총 24가지가 나오는데 여기 이 각각에 대해서 이 24가지의 각각에 대해서 A와 B가 자리를 바꿀 수도 있는 거잖아. 즉 B, A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각각에 대해서 2가지씩 경우가 생기는 거니까 곱하기 1을 해서 48가지 이렇게 구했지.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4번 문제도 여학생 2명과 남학생 4명이 있잖아. 그럼 먼저 총 몇 명이야? 6명이 되겠지. 총 6명이 돼. 근데 이 6명을 원탁에 둘러앉는데 원탁에 앉는다라는 것은 원형으로 배열하겠다는 거야. 근데 그의 조건이 여학생끼리 이웃하여 앉히래. 그래서 얘도 이제 그림으로 예를 들면은 이렇게 총 자리가 이렇게 6개가 있는 거야. 자리가 6개가 있는데 여학생 2명이 이웃하여 앉아야 되는 거니까 여학생 둘을 하나로 묶는 거지. 그러면 6명을 몇 명으로 생각해야 돼? 5명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지? 저 여자 둘은 꼭 붙어서 꼭 붙어서 앉아야 되는 거야. 그럼 6명을 5명으로 취급했을 때 얘네들을 원형으로 그 배열하는 방법의 수는 5팩이 아니라 5-1팩이라고 했지? 따라서 두 여학생을 1명으로 생각하면 5명이 원탁에 둘러앉는 경우의 수는 5팩이 아니라 5-1 팩토리얼에서 4 팩토리얼 가지야. 따라서 24가지가 되겠지? 근데 그 각각에 대하여 이 24가지에 대하여 두 여학생이 자리를 바꿔 앉는 경우의 수를 곱해줘야 돼. 따라서 얘가 2 팩토리얼 가지가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자리를 바꾼다라는 것은 그냥 다시 일렬로 배열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이제 이 묶음 안에서 그러니까 여기 여학생 1, 여학생 2가 있다고 쳐봐. 근데 이 묶음 안에서 얘네들이 자리를 바꾼다라는 것은 다시 얘네들을 배열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있고 여 2, 여 1도 있으니까 2가지가 아니라 2 팩토리얼 가지로 표현하는 게 좋아. 왜냐면은 여학생이 만약에 3명이었다고 쳐봐. 그럼 여학생이 이렇게 3명 있을 때 이 묶음 안에서 3명 있을 때 얘네들이 자리를 바꾸는 즉 얘네들을 배열하는 방법의 수는 몇 가지야? 3가지가 아니라 3 팩토리얼 가지야. 그치? 그래서 1, 3, 2, 그 다음에 2, 1, 3, 2, 3, 1, 3, 1, 2, 3, 2, 1이 되는 거니까 얘는 3가지가 아니라 3 팩토리얼 가지가 되겠지. 아무튼 이제 24가지에다가 2가지 곱하는 거지. 그래서 4팩 곱하기 2팩 해서 총 48가지가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문제는 이웃하는 게 아니라 서로 마주보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얘도 자, 여학생 2명과 남학생 4명이 원탁에 둘러앉는데 그럼 총 서로 다른 6명이 있는 거지. 그랬을 때 여학생끼리 마주보고 앉아야 된대. 그러니까 그럼 얘는 아까 그 이웃하는 문제랑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이웃하는 경우에 이웃하는 거랑 좀 비슷하긴 한데 이웃하는 거는 하나로 묶어야 돼. 근데 마주보는 거는 묶을 필요는 없고. 그래서 봐봐. 자, 두 여학생을 A, B라 하자. 자, 이때 한 여학생 A의 자리가 결정되면 다른 여학생 B가 앉을 수 있는 자리는 고정이 된대. 왜냐? 서로 마주봐야 되잖아. 여학생 2명끼리는. 그치? 즉 구하는 경우의 수는 5명이 원탁에 둘러앉는 경우의 수와 똑같대. 그러면 5명이 원탁에 둘러앉는 경우의 수는 5팩이야? 아니지. 5-1 팩토리얼이지? 따라서 4 팩토리얼이 되는 거니까 24가지가 되겠지. 그치?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마주보고 들어오는 경우랑 이웃하는 경우는 서로 조금 다른 거야. 마주 볼 때는 한 명의 자리가 결정되면은 나머지 한 명의 자리도 결정이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봐. 원래는 6명인데 원래는 6명이야. 6명인데 이 중에서 2명은 마주 봐야 되는 거지. 마주 보게 된다라는 것은 일단 한 명은 한 명의 자리가 정해지면은 나머지 한 명의 자리도 정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6명 중에서 이 한 명은 자리에 선택권이 없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자리에 선택권이. 오케이? 그러면은 이 6명이 아니라 총 5명이 되겠지. 그래서 이 5명을 원형으로 배열하는 방법의 수는 몇 팩토리얼? 5-1 팩토리얼이 되겠지. 따라서 24가지로 계산하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자, 만약에 그러니까 6명이잖아. 근데 6명인데 여학생 둘이 마주 봐야 되는 거니까 이 그 여학생 한 명은 그 선택권이 없다고 생각해 봐. 그러면 이제 5명을 원형으로 배열하면은 5명 원형으로 배열하면은 아까 4팩토리얼 가지가 있다고 했지. 따라서 여기 앉히고 그다음에 뭐 여기 앉히고 여기 앉히고 그다음에 여기 앉히고 여기 앉힌다고 생각해 봐. 그럼 5명을 원형 배열이니까 4팩토리얼이 되겠지? 근데 얘가 만약 여학생이라고 생각해봐. 그렇게 되면 얘가 그럼 이 여학생이 여기 앉았으면은 얘랑 마주보는 자리에는 나머지 여학생이 무조건 앉아야 돼. 그러니까 얘는 이제 선택권이 없다라는 거지. 따라서 자리에 선택권이 없는 한 명을 제외한 5명을 원형으로 배열한 다음에 그 여학생 맞은편에 그 나머지 여학생을 앉히면 된다라는 소리야. 알았지? 자, 그래서 이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8번 문제 볼게. 회장과 부회장을 포함한 4명의 회원이 원탁에 둘러앉는데 자, 그랬을 때 회장과 부회장이 서로 마주보고 앉아야 된대. 그럼 이렇게 생각하자. 회장과 부회장 중에서 회장이 더 계급이 높으니까 부회장은 이제 자리 선택권이 없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부회장은 선택권이 없는 거야. 그러면은 총 4명 중에서 3명을 일단 원형으로 배열하면 되겠지? 따라서 3명을 원형으로 배열하면 돼. 그럼 몇 팩토리얼이야? 2 팩토리얼 가지가 되겠지? 그러니까 2가지밖에 없는 거야. 그치? 근데 이 2가지에 대해서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회장이 앉은 맞은편에다가 부회장을 앉히면 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얘도 그냥 2 팩토리얼 가지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옆에 유형 2번은 여러 가지 모양의 탁자에 둘러앉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건데 얘는 이 문제는 어떻게 푸냐면은 다각형 모양의 탁자에 둘러앉는 경우의 수는 먼저 원순열의 수를 구해야 돼. 근데 너희 그 문제 풀 때 원이라고 해서 꼭 이 모양의 이 모양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냥 회전했을 때 같은 것을 원순열의 정확한 정의는 회전하여 일치하는 것을
같은 것으로 본다라는 말이 나오면 그냥 원순열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탁자는 원형은 아니지. 정사각형이잖아. 그리고 요 탁자도 원형이 아니라 정삼각형이고 요거는 직사각형이고 요거는 반원 모양의 탁자야. 근데 원순열이라고 해서 꼭 모양이 원일 필요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회전하여 일치하는 것을 같은 것으로 본다 라는 말이 있으면은 무조건 원순열 원형으로 배열하겠다는 거구나. 왜냐면 이것도 지금 이렇게 삥 둘러앉는 거잖아. 이것도 얘도 정삼각형의 세 변에 삥 둘러앉는 거고 얘도 직사각형의 각변에 삥 둘러앉는 거고 얘도 그 반원의 그 변에 삥 둘러앉는 거잖아. 그러니까 삥 둘러앉는 거니까 회전하여 일치하는 것을 같은 것으로 취급하는 원순열로 접근을 하라는 거야. 알았지? 꼭 원에 모양이 원이 아니라고 해서 원순열이 아닌 게 아니야. 그래서 아무튼 얘는 일단 원순열의 수를 구한 다음에 그 각각에 대해서 회전하여 겹쳐지지 않는 자리의 수를 계산해서 곱하기를 해줘야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10번 문제로 같이 풀어보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정사각형 모양의 탁자에 8명이 둘러앉는데, 오케이? 둘러앉는다라는 것은 삥 둘러앉는 거기 때문에 원순열로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야. 자, 근데 그럼 8명을 원형으로 배열하는 방법의 수는 몇 팩이야? 8-1팩이지. 따라서 8명을 원형으로 배열하는 수는 8-1팩토리얼에서 7팩이 되는 거야. 근데 이때 원형으로 배열하는 배열하는 어느 한 가지 방법에 대해서 주어진 정사각형 모양의 탁자에서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서로 다른 경우의 수가 두 가지씩 존재한대. 그게 뭐냐면은 회전시켰을 때 겹쳐지지 않는 자리의 수가 두 가지라는 거야. 그럼 왜 두 가지냐면은 자, 여기 그림에다가 표시를 할게. 자, 먼저 자, 이 자리. 지금 자리가 총 8개인데 내가 지금 방금 색칠한 이 자리랑 같은 자리가 몇 개 있냐면은 3개 더 있어. 무슨 말이냐면은 얘를 이렇게 90도 회전시켜 볼게. 90도 회전시키면은 여기지. 그리고 또 얘를 한 번 더 90도 회전시키면은 여기고. 그다음에 얘를 또 한 번 더 90도 회전시키면은 여기가 되겠지. 그리고 얘를 한 번 더 90도 회전시키면은 다시 여기로 돌아오는 거잖아. 근데 우리 원순열은 회전시켰을 때 여기서 회전시켰을 때 일치하는 것을 같은 것으로 취급해야 돼. 따라서 내가 방금 연두색으로 색칠한 이 4개의 자리는 같은 자리로 취급해야 돼. 자, 그 다음에 내가 지금 파란색으로 색칠한 자리랑 같은 자리는 여기가 되겠지? 따라서 자리가 총 8개인데 여기서 사실 자리가 총 2개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자리가 2개. 따라서 곱하기 2를 해야 되겠지. 따라서 7팩 곱하기 2를 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보통 팩토리얼은 6팩까지는 암기하는 게 좋아. 그래서 6팩이 720이고 그렇다면 7팩은 저 720에다 7만 곱하면 되니까 5040이 되겠지? 그럼 5040에다가 2를 곱하면은 1080까지가 되는 거야. 자, 그럼 13번 한번 같이 해보자. 자, 13번도 마찬가지로 6명을 둘러앉는 거니까 6명을 원형으로 배열하면은 5팩토리얼 가지가 되겠지? 자, 근데 이 각각에 대해서 자리가 같은 것을 그러니까 회전하여 일치하는 것을 같은 것으로 취급해야 되기 때문에 저 6개의 자리들 중에서 과연 겹쳐지는 자리가 몇 개나 발생하는지 한번 우리가 색칠을 해볼게. 자, 먼저 얘. 자, 얘랑은 그 자리가 같은 게 누가 있냐면은 얘가 있어. 왜냐면 이제 얘를 180도 회전을 시키게 되면은 얘랑 겹치게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또 얘랑 자리가 같은 거는 누구냐면은 얘야. 180도 회전시키면은. 오케이? 그 다음에 얘랑은 자리가 같은 거는 얘가 되겠지. 따라서 얘는 자리가 3개야. 3개. 3개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앉히는 거랑 여기 앉히는 거 똑같은 걸로 취급해야 되는 거야. 또 여기 앉히는 거랑 여기 앉히는 거 똑같은 걸 취급해야 되고 여기 앉히는 거랑 여기 앉히는 거 똑같은 것으로 취급해야 되기 때문에 회전시켰을 때 겹쳐지지 않는 자리는 3개밖에 없는 거야. 3개밖에 없어서 여기다가 3을 곱해줘야 되는 거야. 따라서 5팩이 120까지니까 360까지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도형의 색칠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야. 얘도 원순열처럼 생각을 해야 되는데, 봐봐. 원순열은 원형으로 배열하는 건데, 그 원이라는 모양이 아니어도 돼. 그래서 문제를 풀다가, 이렇게, 회전하여 일치하는 것을 같은 것으로 본다 라는 말이 있을 때는, 원순열로 계산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지금 14번 문제 보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정사각형으로 이루어진 4개의 영역에 서로 다른 4가지 색을 모두 칠한대. 근데 색을 칠할 때 이렇게 생각해보자. 색을 칠할 때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순으로 칠한다고 쳐봐. 그럼 지금 뭐야? 색을 칠할 때 요런 순으로 지금 칠하는 거지. 요렇게. 근데 얘를 좀 더 생각해보면은 어쨌거나 이 4개의 영역에다가 각각의 색깔을 이런 식으로 원형으로 배치한다고 생각해도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꼭 모양이 원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문제를 풀다가 회전하여 일치하는 것을 같은 것으로 본다라는 말이 있으면은 원순열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알았지? 그럼 얘는 그냥 뭐야? 그냥 4명을 원형으로 배열하는 거니까 몇 팩토리얼? 4-1 팩토리얼에서 3 팩토리얼까지 따라서 6가지로 생각하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16번도 해보자. 16번도 마찬가지로 주어진 그림의 각 영역에 한 가지 색만 칠하고 회전하여 일치하는 것을 같은 것으로 본다 라고 했으니까 원순열처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그 정삼각형으로 이루어진 4개의 영역 중에서 이 영역 중에서 색칠을 할 때 원순열로 생각해야 되는 거는 요거야. 이렇게가 회전했을 때 같은 것으로 취급해야 돼. 오케이? 아까는 얘네들을 다 1, 2, 3, 4번이 다 회전했을 때 같은 것으로 취급해야 되는데 16번 문제는 지금 얘랑 이 영역에 색칠하는 것만 회전했을 때 일치하는 것을 같은 것으로 취급해야 되는 거야. 즉 여기 가운데에 있는 얘는 가운데 있는 자리는 가운데 있는 저 영역은 원순열의 지배를 안 받는 거야. 오케이? 따라서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먼저 저 원순열이 아닌 부분에 먼저 색을 칠해야 돼. 그래서 색이 4가지가 있었지. 그럼 4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골라서 저 먼저 빨간색 영역에다 색칠하는 거야. 따라서 여기 있잖아. 먼저 가운데 정삼각형을 색칠하는 경우의 수는 4가지야. 오케이? 예를 들어서 빨, 주, 노, 초가 있다고 쳤을 때 먼저 빨간색을 칠했다고 치자. 지금 색칠했잖아 빨간색으로. 오케이? 자, 그래서 4가지야. 그래서 4가지 곱하기 그 다음에 나머지 3개의 정삼각형 색칠할 건데 나머지 3개의 이 정삼각형 나머지 3개의 정삼각형에 색을 칠할 때는 원순열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오케이? 예를 들어서 여기 주, 노, 초 색칠하는 거랑 초, 주, 노 색칠하는 이런 거는 같은 것으로 취급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3개를 색칠할 때는 원순열로 원형으로 배열하는 걸로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몇 팩이야? 2팩토리얼이 되겠지? 따라서 4 곱하기 2팩 하면은 총 16가지 이렇게 되겠지. 자, 그 다음에 17번도 마찬가지야. 17번, 18번은 내가 표시만 해놓을게. 얘도 여기 가운데 먼저 색칠한 다음에 여기 이렇게 원순열처럼 생각해야 되는 거고 18번도 여기 먼저 색칠해야 돼. 여기 먼저 칠할 거 계산한 다음에 이렇게를 원형으로 배열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19번 문제는 일단 입체도형은 전개도를 가지고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 그래서 얘를 한번 전개해 보면은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얘도 어떻게 풀면 되겠어? 먼저 얘는 원순열의 지배를 안 받잖아. 그래서 저기 그 밑면 정사각형면에 먼저 칠할 색상을 하나 고르는 건데 색상이 5가지가 있으니까 5개 중에 하나 골라서 5가지가 되겠지. 근데 이미 하나를 썼으니까 이제 얘는 4가지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남은 4개의 색상을 여기 1번, 2번, 3번, 4번에다가 배열하는 건데 원순열의 지배를 받잖아. 그렇지? 칠하는 방법을 보니까 원형 배열이 되는 거니까 4-1 팩토리얼 가지로 곱해야겠지? 따라서 5 곱하기 6 해서 30까지 이렇게 되겠지.